네, 헌재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임박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수사 막바지에 다다른 특검에서는 잠시 후 최순실 씨가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김광삼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특검 수사 기한이 4일 남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마지막 조사가 될 텐데 자진 출석 이후 16일 만입니다. 지난 9일에 출석을 했으니까요. 7차례 소환에 불응을 했었는데 이번에 출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난번에도 예. 자진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자진 출석할 때는 이미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오늘 뭐 소환했는데도 안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특검에서 다시 또 체포영장을 또 신청을 해서 또 강제 구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예. 본인 입장에서는 뭐 나와서 조사를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특검에서 제일 조사한 것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재산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데 이제 형성 과정과 그다음에 규모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산 형성은 어떻게 해서 재산을 이렇게 했는지 또 굉장히 재산이 뭐 언론에는 3천억 정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검에서 파악한 것은 한 1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해서 형성을 했느냐. 예. 그래서 이 형성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서 특히 이 재산 형성의 어떤 최초 시점은 적어도 한 40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예. 최태민 씨와 관련된 부분이죠. 최순실 씨 아버지인 최태민 씨와 어떤 박근혜 대통령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재산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 재산과 혼재된 형태 아니면 대부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재산이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전부터 계속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경제적으로 이제 공유 관계였느냐.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 수사랄지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 수사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어떤 공동 어떤 재산 관계, 예. 경제적 공유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형성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규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규모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천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특검에서 밝힌 바는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일단 재산 형성 과정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적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 또 추적이 가능한가요, 그게? 실제로? 일단 뭐 예.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뭐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예. 세금 문제랄지 아니면 그 전에 어떤 금융 거래 그런 걸 중점적으로 추적을 해야 하는데 일단 추적을 하는 데 있어서 의무적으로 추적이 안 되고요.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영장에 의해서 추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오래됐기 때문에 영장에 의해서 추적하려고 해도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예. 이건 추적이 불가능한 거죠. 더군다나 차명으로 했을 때, 다른 사람 명으로 했을 때도 그것도 굉장히 추적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 뭐 언론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금고 안에 어떤 채권이랄지, 아니면 뭐 현금이랄지, 아니면 뭐 보석류 같은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런 것 자체는 사실은 은닉을 하게 되면 그것은 뭐 특검에서 뭐 정보를 입수해서 압수수색하기 전에는 그걸 밝혀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예. 지금 한 뭐 100억 정도 특검에서 밝혀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이제 특검의 수사 종료가 이제 약 사흘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거의 이 시점에 최순실 씨를 좀 소환해서 조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일반적으로 예측하기로는 특검이 28일이니까 뭐 한 3일밖에 남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사건에 대해서 좀 종료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수사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공소 제기, 그러니까 기소를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출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특검이 수사기한 만료일인 28일까지는 전력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사가 만료돼 버리면 아마도 최순실 씨와 관련된 어떤 재산 형성 과정 그런 부분은 예. 그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다 하더라도 조사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최순실 씨에 관한 재산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소환 그리고 조사 자체는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뇌물 공여 부분 그리고 향후에 있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충적 의미가 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화면에서는 이 시각 특검 사무실 모습 보고 계시는데 지금 화면 왼쪽이죠. 지금 이제 화면이 교체가 됐는데 바뀌었는데 아직 최순실 씨가 나오면 이제 저쪽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겠죠. 경찰 병력, 이제 경력이 이제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 취재진들이 이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 앞서 저희가 이제 은닉 재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특검이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조사를 한다는 건 상당 부분 좀 뭐 입증할 만한 그런 근거를 좀 확보했다 이런 부분 아니겠나요? 일단 아마 아니겠을까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때도 상당히 조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마도 그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범죄 사실에 상당 부분 그 자료가 들어가 있을 거라 이제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그 이후에 아니면 그 이전에 새로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확인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최순실 씨는 아마 뭐 상당히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쇠로 일관하기가 쉽지만 예. 그래도 뭐 확인하는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중점이 들 것 같고 오늘은 아마 또 하나 오늘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불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최순실 씨 딸인 정유라가 평창에 있는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데 좀 관여했다고 하는 그 독일의 법인장인 이상화 씨. 근데 이상화 씨가 사실은 최순실 씨와 어떤 관련되고 마치 최순실 씨의 뒤를 봐준 것처럼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하나은행에 압력을 가해서 결국 나중에 서울 삼성타운 지점장으로 발령을 냈죠. 승진 발령이죠. 그 이후에 또 하나은행 자체에 이제 글로벌 본부장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예. 글로벌 본부장 자리가 사실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1본부장, 2본부장 나눠서 2본부장에 이상화 씨를 임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안종범 정책 수석이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소환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한테 예.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일종의 이게 인사개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오늘 최순실 씨의 어떤 재산에 관련 부분뿐만 아니라 인사 개입과 관련된 부분도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은닉재산에 관한 조사가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큰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이제까지 보면 뭐 JTBC에서 어떤 태블릿 PC 자체도 본인 거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최근에 나온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어떤 차명폰을 사용해서 서로 통화를 했다는 것도 사실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때랄지 그때 해외 로밍을 해서 서로 뭐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것들 통화한 흔적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다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다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더군다나 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최순실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부인을 할 거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최순실 씨 지난번에 특검에 소환받아서 출석을 하면서 버스에서 내리면서 굉장히 고함을 질렀잖아요. 예.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나와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적 공동체로 몰고 가려고 한다. 사실은 아닌데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맥락이 오늘에 닿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재산에 관한 부분도 오늘 대부분 특검에서 신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가능성이 크든지 아니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묵비권을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일단 특검은 최순실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종 이제 수사 결과 발표 때 말씀드리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오늘 소화로 아무래도 최종 수사 결과 좀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 아니 그렇게 예. 뭐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순실 씨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 국민들이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것 중에 또 하나가 그럼 최순실 씨가 어떠한 이룩한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체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규철 특검보가 최순실 씨와 관련된 재산 환수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발표 때 얘기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 얘기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명백하게 많은 걸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재산 환수 자체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왜냐하면 첫 번째는 어떠한 지금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 의한 그런 테두리 내에서 불법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재산이 또 있는 것이 또 추적이 돼서 밝혀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과관계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이를 입증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아요. 예. 외국이랄지 뭐 특히 유럽 같은 데서는 만약에 본인이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자체를 불법한 재산으로 봐서 환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입증 책임.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란 거라는 입증 책임은 본인이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국가에서 이거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예. 입증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오늘 조사를 한 다음에 최순실 씨의 어떤 재산 환수 문제랄지 그런 전체적인 것은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 3월 초 정도에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규철 특검보가 언급을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 특검의 입장에서 이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대로 수사 기한이 만료가 되면 앞으로의 좀 은닉 재산에 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수사는 뭐 거의 마무리 수순을 받고 더 있다고 이상 보면 진행은 되고요. 힘들고, 보면 예. 되고 사실 이게 재산 추적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에서 한 어떤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한 재산 추적은 아마 그 정도에서 마무리될 걸로 보여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2월 28일 날 수사 기간이 만료되면 검찰이 이첩을 하는데 뭐 제 생각으로는 검찰에서 이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재산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특검 수사 기한 연장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에도 좀 그 확답을 피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연장은 무산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수사기간 예. 연장 자체는 뭐 이제 물 건너갔다 예.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물론 뭐 두 가지 변수가 있죠. 첫째는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또 2월 28일 직전에 연장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다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권에서 내밀었던 것이 특검법에 대한 발의를 통해서 연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 결과적으로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교섭단체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권상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단 불발이 된 걸로 보이고요. 또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28일이기 때문에 뭐 표결을 해야 하고 더군다나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이 통과된 법률안을 보내야 하는데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15일 정도 가지고 있다가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하거든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수사 기간은 뭐 2월 28일로 끝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죠. 예. 그 지금 그 이쯤에서 그 다른 소식 한번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그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 이런 글을 또 박근혜 대통령 사랑하는 모임 온라인 카페에 이제 올린 사람이 있었는데 자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일단 예. 뭐 이제 살인이라는 죄가 굉장히 무거운 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단 살인을 하기 위해서 실행을 착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칼을 들고 직접 움직였으면 예. 이제 우리가 그 보통 법적으로 실행을 착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살인을 못했으면 살인 미수 그런 게 예. 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심적 부담감이 있어서 자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 내가 말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살해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살해 고의가 처음부터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굉장히 중점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온라인 통해서 올렸고 그다음에 살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실제적 행동이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뭐 무기를 준비했었느냐, 예. 뭐 위험한 물건 아니면 흉기 같은 걸 준비했으면 사실은 뭐 살인에 대한 애비, 음모 이제 그런 죄도 될 수 있지만 아마도 본인은 자수를 하면서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고 단지 뭐 나의 어떤 신념에 의해서 아니면 뭐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사실은 뭐 살인과 관련돼서 처벌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예. 단지 정보통신망법 뭐 그런 여러 가지 법에 또한 형법에 의해서 예. 그에 관한 협박이 될 수는 있겠죠. 상대방 협박. 그래서 협박도 사실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뭐 인터넷이랄지 SNS를 통해서 하면 사실은 그런 부분은 또 형이 좀 가중될 수 있어요. 예. SNS랑 또 일반적인 협박하고는 좀 다른가요? 그렇죠. 뭐 일반 예. 명예훼손이나 이제 모욕죄 같은 경우에도 형법상 하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한 경우는 또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뭐 중하느냐 또 좀 경하느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일단 뭐 협박은 가능할 것 같아요. 협박죄는 협박으로요? 무조건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지 살인에 관련해서 어떠한 뭐 준비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뭐 살인, 애비, 음모 이제 그런 걸로 처벌할 수 있겠죠. 예, 25살 청년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나요? 그럼? 일단 본인이 자수를 했기 때문에 예. 경찰에 자수를 했으면 뭐 경찰에서 조사가 시작이 될 거고요. 예. 구체적으로 이러한 협박을 하게 된 동기 그리고 그 과정 아니면 본인이 단독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명이 같이 한 것인지 그러면 사실 협박의 공범이 되면 그 부분은 이제 특수 협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다른 공범들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협박에서 더 나아간 어떠한 실제적 행동을 하기 위한 뭐 무슨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 예. 그런 걸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일반적 협박에 대해서는 뭐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뭐 구속될 가능성도 있고요. 적어도 법원에서 재판받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도 있고요. 또 박영수 특검에 대한 신변 위협도 있어서 이 신변 보호 요청을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겠죠? 일단 뭐 신변보호 요청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의 어떤 내용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어떤 유해를 가하려고 했느냐, 그리고 그 협박을 받은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보통 법적으로 외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겁을 먹은 걸 말하는 거죠. 예. 그게 어느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뭐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탄핵의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올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탄핵을 찬성하는 쪽 또는 반대하는 쪽, 또 특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쪽, 특검에 대해서 또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측의 어떤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양극화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특검의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또 탄핵 선고 기회를 코앞에 두면서 이게 굉장히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마치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상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테러를 하려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를 굉장히 조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뭐 전형적으로 이제 범법 행위가 된다고 보고요. 또 사실 우발적으로 됐든 계획적으로 됐든 간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 24시간 신변 보호를 좀 시작을 했고요. 또 특검에 특히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히 친박단체와 관련된 사람들이 불만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고 있고 테러를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박영수 특검 또는 4명의 특검보에 대해서 경찰에서 신변 보호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